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놀랍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 티베트. 당신이 알고 있는 그곳은 진짜일까요? 고요한 기도 소리 뒤엔 믿기 힘든 풍습과 놀라운 생존의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직 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티베트 여성의 결혼 풍습. 이곳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결혼 전에 수십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결은 덕목이 아닌 불운의 씨앗으로 여겨지죠. 이것은 단지 성문화가 아닙니다. 삶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는 통과 의례입니다. 여성은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서 작은 물건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숙의 증표가 됩니다. 또 다른 충격은 한 여성이 형제 여러 명과 결혼하는 다부일 처제입니다. 이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고산지대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형제는 아버지 혹은 삼촌의 역할을 하며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죽음의 방식도 특별합니다. 티베트의 하늘장례. 시신은 산 위에 놓이고 독수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게 고인의 영혼은 하늘로 해탈한다고 믿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충격일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죽음을 초월하는 의식이죠. 아기의 첫 또래는 빙하수에 담그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기가 1분간 차가운 물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장례가 준비됩니다. 이것이 티베트의 생명 철학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기도 깃발. 룽타. 사람들의 소망과 축복은 이 깃발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티베트는 그렇게 바람과 기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티베트의 풍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철학적입니다. 단지 이국적인 문화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티베트는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독립된 국가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일부일까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독특하고 믿기 어려운 전통과 풍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티베트 여성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티베트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결혼 전에 수십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전통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문화가 아니라 여성이 결혼 전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고 삶의 불운을 피하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관계를 맺은 남성들로부터 작은 기념물을 받아 모으는 풍습도 있었으며 이는 성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혼인제도 중 하나인 다부일 처제, 즉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결혼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형제들과의 결혼이 많았으며 이는 재산 분산을 막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로 장남이 공식적인 남편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삼촌이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현대에 와서 점점 개인의 감정과 선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의 일상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삶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며 대부분의 가정은 온수가 부족해 목욕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생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적응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에는 온천이나 얼음을 녹여 데운 물로 몸을 씻으며 여름에는 호숫가에서 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티베트인들의 생계는 주로 유목 생활에 기반합니다. 야크는 티베트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로 그 젖과 고기, 털은 물론 배설물까지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배설물은 땔감으로 사용되며 겨울철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소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집 외벽에 넓게 발라진 소똥은 그 집이 많은 가축을 기르는 부유한 가정이라는 표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티베트의 소똥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정한 물과 신선한 고산 풀, 약초까지 먹는 티베트 소의 식단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온 배설물은 심지어 향이 좋다고까지 전해집니다. 티베트의 전통 요리 중 리띠 촉함이라는 요리는 이 솥동불에 훈연하여 조리되며 이는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크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블랙 카본검은 탄소가 다량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통은 하늘장례식 스카이 베리얼입니다. 이는 시신을 산 위에 올려 굶주린 독수리에게 먹이로 바치는 장례 의식입니다. 라마승이 연부를 외우고 시신을 정결히 씻긴 뒤 전문 장례인이 시신을 해체하여 독수리에게 나눠줍니다. 시신이 완전히 먹히면 고인의 영혼이 해탈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장례 방식은 나무가 귀한 고산지대에서 매장이나 화장이 어려웠던 환경적 조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하늘 장례식은 대부분 지역 주민에게만 허용되며 외부인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티베트에서는 아기의 첫 돌의 빙하수에 담그는 의식도 존재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성이 아기를 차가운 물에 담그고 아기가 이를 견디면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에 아이가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아이는 생명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례가 준비되기도 합니다. 티베트인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데니소바인이라는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는 고산지대 적응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산소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티베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집 밖에 2개의 깃발을 걸어 악령을 쫓고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은 남자아이는 3일째, 여자아이는 4일째 열리며 이는 가족과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티베트에서 차는 재배되지 않지만 티베트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버터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성스러운 물로 여겨지며 추위를 이기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차는 인도와의 교역로인 차마고도를 통해 들여왔으며 티베트의 고유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의 상징 중 하나는 룽타 기도 깃발입니다.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기도문과 상징들이 새겨진 이 깃발은 각 색깔과 동물, 문양이 특정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깃발이 땅에 떨어지면 신성함이 훼손된다고 여겨지므로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티베트의 이러한 전통과 풍습은 단순한 이색문화가 아니라 척박한 자연환경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삶의 지혜와 정신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이상하다고 보지 말고 그들만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